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 월드컵을 1년 남겨놓고 벌써 월드컵 탈락할 것 같은 나라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칠레입니다. 2010년대 알렉시스 산체스, 아르투르 비달을 필두로 한 칠레는 2014년 월드컵 9위, 2015년과 2016년 남미 최고의 국가를 가리는 코파 아메리카를 2연패를 하며 최전성기를 달리던 막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핵심 스타들의 노쇠화로 몰락을 거듭한 칠레는 황금세대의 반짝 전성기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뛰어난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피치 감독, 비엘사 감독, 산파올리 감독 등의 조화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칠레 축구의 몰락은 잦은 감독 교체를 불러왔고 팀 전술적 방향성은 흔들렸습니다. 2026 월드컵 예선 14경기에서 단 9골에 그치며 남미 10개 팀 중 최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고질적 득점력 부족이 크고 발이 느린 수비진은 21실점을 내줘야 했습니다. 37살의 알렉시스 산체스가 아직도 칠레를 대표하는 공격수라는 사실이 슬플 지경. 칠레 대표팀에서 A매치 130경기를 넘긴 선수가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이제 남은 칠레 경기는 단 4경기. 그러나 악명 높은 고산지대 볼비아 원정과 남미 최강국 브라질 원정 등이 기다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은 4경기를 모두 이기면 승점 22점을 얻어 본선 진출 희망을 걸어봄직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암울한 상황입니다. 칠레의 마지막 월드컵은 2014년입니다. 9위는 페루입니다. 페루 축구는 현재 2026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부터 남미 지역 본선 진출권이 6.5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파 2019 준우승팀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 남미 예선이 중후반부를 넘어가는 시점에 페루는 14경기를 치르고 단 6골만 넣는 빈약한 득점력과 17골을 실점한 불안한 수비력 때문에 최하위인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4경기니까 월드컵 진출 마지노선인 7위에 오르기 위해선 승점 5점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은 경기 동안 다 이겨야 하고 동시에 상위권 팀들의 부진까지 필요하니까 절망적인 상황. 팀의 주장이자 역대 최다 득점자인 파울로 게레로는 나이가 41살입니다. 베테랑 선수를 대체할 에이스급 선수가 나타나질 않았고 노장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전망은 어둡고 페루 축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8위는 슬로베니아입니다. 유로 2024에서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후 2026 월드컵 본선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유럽 예선 조추첨 결과 슬로베니아는 팬들이 우려했던 대로 스위스, 스웨덴, 코소보와 까다로운 조에 편성된 것입니다. 각 조 1위는 본선 직행, 조 2위는 플레이오프에 나갔는데 스위스는 전통의 강자이고 스웨덴은 유럽에서 뜨거운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과 요케레스를 앞세운 강력한 공격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슬로베니아는 골키퍼 오블락 외에 라이프치히의 세슈코가 득점을 책임지게 되지만 오블락, 비올, 로브리치, 세슈코를 제외하면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인구 200만의 슬로베니아가 이 험난한 예선을 뚫고 16년 만에 월드컵을 갈 수 있을까요? 7위는 그리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과 유로 2024 본선 진출 실패로 그리스 축구는 2012년 이후 국제대회에서 10년 넘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과거 유로 2004 우승국이자 유로 2012 8강 진출국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시련 사이에서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피파 랭킹 41호 유럽 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중위권 팀 순위인 그리스는 벤피카의 파블리디스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보유하고 수비에 마보르파너스와 리버풀의 치미카스가 있지만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축구의 특색은 수비는 강하고 공격은 약한 전통적인 색깔을 취하고 있는데 2024년 8월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요바노비치는 그리스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월드컵 유럽 조별 예선에서 덴마크는 넘기 힘들지만 스코틀랜드만큼은 그래도 그리스가 최근 경기에서 이긴 전적이 있는 만큼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리스의 최근 메이저 국제대회 경험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조지아와의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 패배에서 드러났듯이 결정적인 경기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카타르입니다.
2019년, 2023년 아시안컵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통해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강호로 급부상한 카타르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2연패의 영광도 잠시, 현재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카타르 대표팀은 예상 밖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에게 0대5로 대패를 하며 골 득실이 -5까지 내려갔습니다. 참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키르기스스탄 원정에서 1대3 본선에게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같은 조에 이란, 우즈베키스탄이란 이미 강한 상대가 승점을 7점차 이상으로 벌리며 멀리 가버렸고 카타르는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합니다. 왜 카타르가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감독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는 혼란, 8경기에서 21골을 내준 심각한 수비 조직 붕괴, 2019년 아시안컵 우승 멤버들의 노세와 상대 팀들의 집중 견제로 카타르의 화려한 성공은 전대회 개최국의 저주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본선 직행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인 카타르는 4차 예선에서 본선 티켓을 노려야 합니다. 5위는 말리입니다. 지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7위를 차지했던 말리는 토트넘의 비수마, 에버턴의 두쿠레, 크리스탈 팰리스의 동명의 두쿠레까지 탄탄한 중원을 중심으로 프랑스 리그에서 다수 뛰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6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말리의 성적은 아쉽죠. 상대적으로 선수상 퀄리티가 떨어지는 코모로나 마다가스카르보다 순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코모로는 홈에서 가나를 잡는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조 2위에 올랐고, 반면 말리는 예선 6경기 동안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본선 직행인 조 1위와 승점 6점 차가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라도 가야 하는 현실적인 목표 조 2위와 승점 3점 차, 희망적인 것은 남은 4경기 중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경기가 홈이라는 것입니다. 말리는 공격수 둠비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2024년 8월 부임한 말리의 새 감독인 사인 피엣은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오프를 통한 월드컵 본선 역사상 첫 진출이란 기적을 쓸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4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아프리카 축구의 거목으로 군림했던 나이지리아는 네이션스컵 우승 3회와 최근 8번의 월드컵 중 무려 6번을 진출한 아프리카 대표 스타 군단 팀이기도 합니다. 2억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인구는 축구를 통해 자부심을 느꼈고 슈퍼 이글스라 불리는 대표팀은 단순히 국대 이상의 의미를 지금까지 지녀왔죠. 그런데 2026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나이지리아는 조금은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C조에 속한 나이지리아가 조 4위에 위치했고 6경기 동안 승리가 단 1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대 중 모로코에 이어서 몸값 2위인 나이지리아가 홈에서 레소토와 무승부, 베냉 원정에서 충격의 역전패, 최근 6차전 짐바브웨 홈 무승부는 수비적인 상대로 효과적인 공략을 못하고 쉽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아프리카 예선 남은 경기는 4경기, 빅터 오시멘, 아데몰라 루크먼, 빅터 보니페이스, 타이워 아워니 등 유럽 빅무대 스타들의 득점이 필요합니다. 조 1위만이 본선 직행을 하고 조 2위는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1위 나나공과 승점 6점 차라 남은 경기에서 전승을 거두어도 1위는 사실상 힘들죠. 지난 2022 월드컵 진출 실패로 큰 충격을 받은 나이지리아, 대참사가 또 벌어질까요? 3위는 북한입니다.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모두 끝난 건 아니지만 8경기 치른 북한은 탈락했습니다. 8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2무 6패, 승점 2점에 그치며 여정을 마감한 것. 3차 예선 조추첨 당시 피파 랭킹 110위였던 북한은 가장 낮은 6포트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란, 우즈벡, 카타르 등 나름 아시아권에서 힘 좀 쓴다는 팀들을 만나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했고, 북한 홈 경기가 아닌 중립지역에서 홈 경기를 치러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결국 조기 탈락이란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시기 때 올림픽이나 월드컵 예선을 모두 기권하며 국제대회 참가가 불규칙했고, 경험 부족은 전술, 발전까지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세리 A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한광성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장 북한은 다음 메이저 대회 참가를 위해서 고질적인 국제적 고립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게 인프라든 코칭 시스템이든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든 모두 엮여있기 때문이죠. 다음 월드컵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발전하고 있는 동남아 팀에게까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러시아 축구. 따라서 2026 월드컵 유럽 예선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러시아는 참가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표팀의 실전 경험의 부재는 다양한 팀들을 상대로 전술을 실험하고 완성도를 높일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고 경기 감각과 조직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말이 피파 랭킹 35위지 경기가 없어 유지된 것. 2022년 2월 이후 국제대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러시아 축구는 브루나이, 시리아, 베트남 등 이런 약팀을 상대로 경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러시아 감독 카르핀이 2021년에 부임해 오랜 시간 팀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내 클럽 소속 선수들 또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챔스나 유로파 등 수익성 높은 유럽 대항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고 클럽의 재정 압박과 선수들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현 시점 러시아가 언제 유럽이나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에 복귀할지가 여부입니다. 대망의 1위는 중국입니다. 2026 월드컵은 본선 참가국이 기존 31개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직행 티켓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우리 갈 수 있겠네 생각을 했지만 중국은 C조에서 일본, 호주, 사우디와 한 조에서 참담함을 경험했습니다. 일본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7이라는 기록적인 대패를 당하며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인도네시아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고 바레인을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꺾어 간신히 승점 6점을 챙긴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압도적인 경기 내용도 아니었죠.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또다시 축구 팬들은 인구 14억 중에 축구 잘하는 애가 없냐고 또다시 중국의 현 주소를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막대한 투자와 기아 선수 영입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축구판에서 상위권 팀들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전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판 스타 우레이도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신의 공격수도 부족합니다.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득점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본선 3경기 무득점 충격에 월드컵 예선도 8경기에서 단 6골 뿐이니 얼마나 빈곤한 공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시도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는 중국. 그들이 월드컵에 나간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